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서 축구단을 잘 운영했는데 오히려 상을 줘야지 도대체 뭐가 뇌물이라는 거냐. 제3자 뇌물은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걸 처벌하는 이유는 인허가권은 사고 팔 수 없는 권리거든요.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 성남FC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곳이 불이웃 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겁니다. 네. 미디어 오늘 법무장관님,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혐의 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건을 조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맞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혐의 처분됐다는 거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 사안은 다 아시다시피 분당경찰서에서 수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검토한 다음에 보완 수사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해서 검찰에서 수사해서 일부를 실무자를 기소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중간나 결정이고요.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종국적인 무혐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고 그것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됐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그리고 그걸 어떤 방어 수단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검찰이나 경찰이 업무상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는 짚어봐야 할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의 혐의를 방어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쓰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FC의 구단주로서 당연히 정당하게 축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로 인해서 축구단을 잘 운영했는데 오히려 상을 줘야지 도대체 뭐가 뇌물이라는 거냐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와 비슷하게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것들도 전부 다 뇌물죄가 적용되는 건 아니냐라고 자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리 검토를 마치시고 충분히 죄가 성립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부적정합니다만 예. 일반적인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3자 뇌물은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고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걸 처벌하는 이유는 인허가권은 사고 팔 수 없는 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과 결부해서 어디다가 돈을 주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2003년에 있었던 SK 공정위장 제3자 뇌물 사건에서 종교단체라든가 2008년에 안성시장 사건에서 안성시 체육회라든가 이런 공공단체에 돈을 준 경우에도 중죄로 처벌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부정한 청탁의 유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어떤 기부를 받은 게 있다? 그것도 당연히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중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돈을 받는 곳이 공공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겁니다. 법리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정리하면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적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장은 거짓이다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FC는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좋은 목적, 공공의 목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져서 후원금을 받은 것은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인허가권은 사고 파는 예.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걸 허용할 경우에는 돈 없는 사람은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공적 임무를 사고 팔면 안 된다. 그것이 제3자 뇌물죄의 핵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제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성남 FC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서 우리 장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국민을 가장 호도하는 부분이 뭐냐?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되냐?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법률에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당연히 본인이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이죠.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게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면은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라는 이 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3자 뇌물죄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푼이라도 받으면은 뇌물죄가 되는 거죠. 단순 뇌물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또 내가 이건 성남 FC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무슨 저지를 지금 전혀 그런 동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범죄의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살인 사건에서 범죄의 동기가 꼭 금전적인 이익만 살인죄의 범죄 동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원한도 될 수 있고 치정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이 또 그런 문제가 살인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잘못된 치정 관계에 의해서 범죄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동기는 뭐냐? 본인이 이미 다 범죄 동기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나는 정치인이다.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 성남 FC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개별 사건의 동기는 팩트와 증거의 문제이니 제가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요. 확립된 법문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것이 불이웃 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겁니다. 네.